안녕하세요. 방위사업청에서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재우 주무관입니다. 올해는 국방과학 50주년의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바로 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무기체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만 50만 부가 판매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대학 신입생 추천 도서로 선정된 책이죠. 1998년 퓰리처상 수상작, 바로 총균세입니다. 먼저 책의 핵심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작가는 총균세를 확보하는 것이 문명 발전의 결정적 요소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러한 총균세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 요인이 지리적, 환경적 특징이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 특정 지역의 환경이 동식물의 작물화와 가축화에 유리하다면 이는 잉여 식량의 생산과 가축의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생기는 병원균, 즉 균의 존재를 일찍이 깨닫고 전쟁에 활용할 수 있겠죠. 또한 잉여 농산물을 보관하는 저장시설을 만들기 위해 석회과로를 굽는 과정에서 철기 문명을 일찍이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철기 기술의 발달은 곧 무기와 문자의 발달로 이어지는 데 유리하고 결국 다른 지역에 비해 정치, 경제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문명과 기술의 발전이 지리적, 환경적 특징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작가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무기체계와 국방과학 발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형은 국토의 70%가 산지이고 산세도 험합니다. 그래서 시야가 넓게 뚫린 평지에서 운용하는 고정익기나 직사화기의 활용이 제한됩니다. 탱크 킬러라고 불리는 A-10 썬더볼트를 아실 텐데요. 근접 항공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공격기입니다. 저공으로 돌진하면서 배틀링포를 난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죠. 이런 공격기가 개활지에서는 뛰어나지만 산지에서는 활약이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악지형에서 근접 항공 지원은 어떤 무기체계가 유리할까요? 바로 공격 헬기입니다. 적의 기갑 전력이 접근할 수 없는 산의 뒷면에 숨어 있다 갑자기 나타나 대전차 미사일로 공격하고, 호버링 기능을 활용해 공격기에 비해 근접 지원 시간이 긴 것도 장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AH-64 아파치, AH-1 코브라와 같은 공격 헬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행기가 이륙하는 데 필수인 활주로를 산악지형에 짓기 힘든데요. 하지만 수직이 착륙이 가능한 헬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또 비행장에서 작전지까지 병력 이동, 작전지에서 주둔지까지 부상병 수송 등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데 헬기가 훨씬 유용합니다. 실제 한반도에서 벌어진 6.25 전쟁은 헬기가 전장에서 본격적으로 활약한 시기로 평가받습니다. 당시 헬기로 부상병 수송이나 많은 구조작전을 성공시킨 바 있고, 이렇게 헬기의 활용도가 높은 지형적 특성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헬기 보유에 힘쓴 결과 미국, 러시아, 중국 다음으로 헬기 보유 대수 세계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격력을 담당하는 무기체계는 어떨까요? 바로 곡사화기입니다. 곡사화기는 장애물 넘어 산의 후사면에 있는 표적에도 포격이 가능한 무기체계인데요.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 지형상 화력을 집중하여 전투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고구경 곡사포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화력, 특히 곡사화기 전력에 집중하는 이유도 환경적 요인에서 근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대포, 즉 자주포는 기동성을 높여서 신속하게 공격하고 발포 위치를 은폐하는 데 탁월합니다. 곡사포를 움직이게 하고 포격 안정성에 속도를 더해 화력을 투사하는 무기체계, 이것이 자주곡사포입니다.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K9 자주곡사포는 증폭된 화력과 방호력에 다양한 포탄이 호환되고 가성비까지 뛰어나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제1호 국산 명품 무기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산지만큼이나 계곡과 하천도 많습니다. 이 지형에 적합한 기동성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K2 전차는 경사기동력이 뛰어나고 경사면에서 정지해 있을 뿐 아니라 다시 출발해도 뒤로 심하게 밀리지 않는 브레이크 성능을 지녔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은 반능동형 유기압 현수 장치로 자세 제어 시스템인데요. 전차 하단의 서스펜션을 움직여서 자세를 전후 좌우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지형에 따라 높이를 다르게 조정하면 포사격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고 산 위에서 아래로 사격도 가능합니다. 또한 하천이 많은 지형에 대비해 수중 통기 장치, 스노클과 장수 도하 장치를 이용해 공병부대의 도하 장비 지원 없이도 도하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지형적 특수성 때문에 각종 수송과 운반을 맡고 있는 군용 차량 역시 따로 개발되었습니다. 한국형 험비라고 불리는 KLTB, 한국형 소형 전술 차량입니다. 오프로드 성능과 파워가 뛰어나 험지와 야지 극복은 물론이고 단축형 K151 시리즈와 장축형 K351 시리즈 모두 얕은 하천을 도섭할 수 있습니다. 더위와 추위는 전투력에 영향을 미치는 결코 작지 않은 요소인데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죠. 즉, 더위와 추위를 모두 극복해야 하는 환경입니다. 앞서 수리온 헬기 이야기를 했는데요. 수리온은 알래스카에서 저온 비행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국산 항공기 최초로 이루어진 해외 테스트인데요. 영하 40도씨의 혹한에서도 거뜬히 운용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환경이라는 특정한 전제 조건 때문에 이루어진 각종 생활 양식과 문화처럼 무기와 국방과학도 이런 환경에 발맞춘 발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지와 하천이 많은 우리나라의 지리적, 환경적 특성에 맞게 국방과학 기술도 이에 적합한 양상으로 발전되어 온 것이죠. 자주국방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 국방과학 50주년을 맞아 준비한 시간. 오늘은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책 총균세를 통해 대한민국의 무기체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흥미롭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